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모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협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기 위한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역시 야권 쪽이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제3지대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단일화. 네. 실무 협상이 팀이 꾸려져서 진행이 됐는데 그냥 아주 엉키진 않고 순조롭게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후보들이 지난 주말 아마 맥주 회동 기억하실 겁니다. 네. 원칙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만약에 꼬일 수 있습니다. 단일화를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당이 나서기보다는 후보 간에 좀 이 쾌히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거든요. 지금 생각보다는 순조로운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 후보 등록이 이 3월 18일, 19일이에요. 이 전까지는 단일화를 이룬다.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에도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까지 단일화를 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범야권 단일화도 이루어지는 목표로 이 일정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식도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라고 이야기되는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안철수 후보 측이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아마 오세훈 후보가 이제 지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격차는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디테일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근명간에 좀 아주 단일화 방식이 양 후보의 동의하에 성사가 될 것인지 마지막에 좀 꼬이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지 지금 사실은 아직은 반반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후보는 아무래도 여론조사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것 같다. 양보하겠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는 것 같고 안 대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지지율에서 떨어지는 오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당이 버티고 있으니까 또 안철수 대표는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여기서 누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삐끄덕거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지자들로서는 두 사람의 덩치가 지금 비슷하니까 혹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세훈 후보는 조금 여유 있게 가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본인 쪽으로 탄력을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이게 본선 주자로 국민의힘 내에서 결정되면서 나경원 후보를 이게 꺾은 양상이 됐죠. 그래서 의외로 좀 탄력을 받았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가상 여론조사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몰이가 조금 된다면 어쩌면 안철수 후보보다 수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살피는 모양새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가 항상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온 양상이니까 조금 빠를수록 좋다는 게 안 후보 쪽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문구가 되겠죠. 글쎄요, 그게 누가 적합합니까라고 묻는 거랑 누가 경쟁력 있습니까라고 묻는 게 이게 두 후보가 달라지는군요. 네,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물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아직 우위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만약에 이제 여당 후보와 서울시장을 놓고 다툴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건 인물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다소 우위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런데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력이 포함된 것이어서 정당 지지가 반영되는 방식의 물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당만 비교해 보면 조직력은 야권 내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에 있죠. 그래서 적합도를 반영해서 당의 조직력을 생각을 해보자. 어느 당의 후보가 이기겠는가라고 한다면 이 격차를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게 적합도를 묻는 것이어서 오세훈 후보 측은 적합도, 안철수 후보 측은 경쟁력. 요 문항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양자가 누구도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단일화 설문조사 방식을 놓고 상당히 좀 팽팽한 기싸움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단일화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숨어 있는 하나의 이제 이 지뢰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명해 주신 걸 쭉 듣다 보니까 결렬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보다는 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건 천기누설인데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빼놓고. 자, 그다음에 여권으로 넘어가 보죠.
박영선 후보와 이제 김진애 후보 네. 두 당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17일 여론조사 17일 에 결과가 마감됩니다. 아마 나오면 발표하는 걸로 네. 돼 있죠. 예. 17일에 발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 거고요. 예. 서울시장 본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김진애 후보가 상당히 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한 지난 예. 주말의 사안에 대해서 너무 밋밋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하고 강력한 방식을 요구했는데 네. 절충된 안이 두 번의 자유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아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당의 격차는 워낙 또 크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인데 그래도 이 박영선 후보가 좀 통 큰 모습을 보였어요. 예. 뭐냐면 이 민주당에 요청하기를 좀 이 김진애 후보를 예우해달라. 예. 이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충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얼만큼 흥행이 될 거냐를 본다면 아까 범야권 단일화와 범여권 단일화에서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축은 야권 단일화가 가르게 될 것이다. 예. 지금 삼자구도와 양자구도일 때 박영순 후보는 양자구도에서는 워낙 팽팽해서 참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삼자구도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민주당의 바람은 첫 번째는 삼자구도, 야권 단일화가 안 됐으면 이런 심경일 거고요. 두 번째로 단일화가 된다면 최대한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가 되는 게 민주당엔 유리하다. 야권이야 당연히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서 그렇죠. 좀 이제 예. 컨벤션적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여당의 단일화, 여권의 단일화, 네. 정확하게 여권의 단일화는 시민 절반, 권리 당원 절반, 이렇게 네네네. 투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당신 반, 민심 반 그랬는데 이번 단일화도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들이 50%의 지분을 예. 가지고요.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가 50% 반영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묘하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는 LH공사와 관련된 네, 투기 의혹이 네. 터졌고 부산에서는 또 큰 네. LCT가 터졌고 이렇게 LCT 죠. 됐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갑자기 투기 네.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아니 도대체 1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는데 그걸 또 울고 먹냐 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좀 각각의 일리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자 그럼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이거 좀 신사적인 방식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건데요. 예.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죠. 2008년도에 보금자리 지구를 정할 때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후보의 땅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예. 이 보상비를 받았다. 36억 원대 정도다 이렇게 밝혔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이 당시 시장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세워져 있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토지 수용에 응한 것일 뿐이고 이것은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입장인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서울시장 선거 며칠 전에 이 사안이 터졌고요. 사실은 워낙 급하게 이게 뭐 이 크게 반향 없이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실제 팩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로 반격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도 있고 무슨 얘기냐? 국토부에 들어간 오세훈 시장이 서명한 문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반대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다뤄지지 못했던 이 사안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진다면 어느 쪽에 유불리할지는 이건 이 판도라의 상자들입니다. 모두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회 분위기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는데 그 비싸게 판 액수가 한 30몇 된다더라 이렇게 네. 하면 그것도 뭐 상당히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 예. 또는 뭐 부당 이득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LH 직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거든요. 예.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3배에서 5배 징벌적으로 이거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이미 국무총리도 내놨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선거 전에 과거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터졌던 약간의 그 변수가 될 만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이제 스타트입니다. 맞습니다. 뭐 어느 자리에서건 국가와 정의를 위해서 내 할 바를 다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보궐선거의 뒤에서 뭔가 그래도 네. 도움이 될 일을 할 것인가 이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 선언만 안 됐지 예. 사실상 내년도 차기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본다면 지금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입문입니다. 초년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였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에 있을 이 대선 그럼 그 전에는
정치적인 선거 일정이 4.7 재보선이 마지막입니다. 예. 선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과정이 선거라면 사실은 본인은 대권을 노리고 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역할론에 대한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야기를 꺼낼 것 아닌가. 근데 지금 맞다 갈 것도 같은 이슈를 하나 잡았어요. LH 문제에 대해서. 예. 자, 2005년에 나도 2기 신도시 때 파주 운정지구에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맞는데. 이 정도 대형 비리는 검찰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전개해야 할 사안이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어쩌면 4.7 재보선 전에 상당히 정치적인 이 메시지 정치는 일단 확실하게 이 SNS를 통해서라도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 어떤 진영을 어떤 방식으로 지지할 건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로 다시 그게 갈 수 있는 수사권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특별수사본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 참여하는 나가서 방식으로요. 도와줄 수 있을 수도 네. 있고.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듯한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분명하게 검찰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이다 못을 맞습니다. 받고 나섰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예.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선배 검찰총장들이 퇴직하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거든요. 예. 그것은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 예, 그런 것 때문에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검찰의 그런 위상을 생각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뭐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네. 정동영, 김한길 이런 사람들의 네네네. 이름을 들먹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흘렸는데 이분들을 여권 인사로 뭐 볼 수 있는지는 네. 두 분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효과를 노렸을까요? 일단은 민주당 계열 예. 이전 정치인들은 맞죠. 원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예, 또 대표까지 정대철 전 민주당 고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DJ의 계보와 지금 현재 친노 친문 계보는 좀 이제 결이 달라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한솥밥 이 식구들인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묘하죠.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럼 정치 멘토는 누구인가? 어찌 보면은 검찰로만 천생 검사로 살아온 인물이 검찰의 수장을 끝으로 지금 직을 던졌는데 이 지난주에 던진 직이 정치부 기자들은 이걸 출사표라고 쓰고 법조 기자들은 사표라고 썼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직을 던진과 동시에 정치에 입문을 한 셈이 됐는데 그 배후의 책사 혹은 멘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기사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그 친여 성향의 민주당계 정치 원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윤여준 전 장관도 이야기가 예. 됐는데 확인된 것은 본인과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동영 전 이 대표도 이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김한길 전 대표는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언급한 바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뭐 문자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 이제 이 정부를 등지고 나왔으니 우리 야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접촉하는 사람은 지금 명확하게 예. 뭐 보수 진영의 야당 사람은 아직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조수진 의원이 아마 이런 이름들을 언급한 것은 자, 아직 우리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앞으로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지금 혹은 제3지대라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과 결합하지 않으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마 지지층은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이 안철수 후보와 아주 비슷한 양상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실제 지금 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 정치 멘토는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곧 드러나리라 봅니다. 뭐 하나씩 예, 또 행보를 보면서 얘기를 해 나가야겠죠.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